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9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을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모인 분들이 전부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비가 오는 가운데 야외에서 집회를 할 때 과연 코로나가 확산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당시 현재로는 그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두 군데 집회를 허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긴 것과 광화문 집회를 서로 한 덩어리로 만들면서 이 정권이 그리고 언론이 그리고 방역 당국이 마치 재확산의 근거지가 광화문 집회였던 것처럼 마녀 사냥을 했는데 거의 과학적으로 다 나중에 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말 전국에서 있었던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똑같은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8월에는 광화문에 나갔던 사람의 전화번호를 다 추적을 해가지고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독촉 전화를 하고 하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지금 확산 속도가 빠른데 민노총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그런 후속 추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는 78일 만에 서울시에서 감염자 신규 확진자,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데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 감염 이후 지역사회에 남은 잔존 감염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여긴 또 난데없이 잔존 감염이라는 용어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 온라인 브리핑에서 말하기를 GPS를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헬로윈 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8월 중순부터의 발생 상황과 지금 발생 상황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에 다른 사람의 질문에 박 국장은 9월 이전에는 사랑제일교회나 8.15 도심 집회 등 확진자가 수백 명 이상 생겨나는 큰 집단 감염 상태가 나타났다며 최근 양상은 집단 감염보다는 일상 공간에서 소규모 다발적으로 생기고 있어 이전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8.15 집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놨다고 판단하고 있다. 8월에서 9월 큰 집단 감염 이후 지역사회에 남은 잔존 감염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소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존 감염이란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이 과학적 용어 같으면 그 정의부터 제대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최근 확진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헬로윈 데이 등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도 했는데 이거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현재 코로나가 전국 유행의 기로에 섰다면서 권준욱 부본부장은 이틀 전에 말하기를 특히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지속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 국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우선 광화문 집회에서 8월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가 집단 감염 되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감염이 광화문에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광화문으로 가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이루어졌느냐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런 조사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화문 집회 참석 경험이 있으면은
중간 다른 데서 감염이 되더라도 다 광화문에서 감염된 걸로 도매금으로 쳐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한 것도 보면은 전국 평균보다 감염률이 낮아요. 지난 9월 28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을 받은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 전수조사 현황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이 서울시는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1091명의 광화문 집회 관련 대상자를 검사하여 이 가운데 82명을 양성 확진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0.81%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감염률이 전국 감염률보다 오히려 낮았다는 겁니다. 전국 감염률 1.47%, 광화문 집회 관련 감염률 0.81%,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 재확산의 원흉으로 몰아가지고 만회 산행을 해왔는데, 서울시가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가 만든 자료인데 이 자료는 어디 가고, 요사이 확산되는 게 8월에 확산되었던 것이 지역사회에 조금 남아있다가 그것이 퍼진 것 같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입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민노총 편들자는 거 아닙니까? 민노총. 민노총은 이 정권의 지지 기반이고, 민노총 이번에 시위 참여자에 대해서는 광화문 집회 때 했던 것처럼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죠.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근거가 없이 민노총을 편들고, 민노총을 편들기 위해서 광화문 내 책임을 전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런 자료를 대면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이다. 국민의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정치적, 정부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광화문 집회는 2만 내지 3만 명이 참석했고, 그 근방에 민주노총 집회도 약 2천 명이 있었는데, 광화문 집회는 전수조사를 하고 민노총 집회는 참가자의 4분의 1만 조사를 했다 이겁니다. 지난 8월에도. 이번에는 아예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서울시나 이 정권은 국민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노총 같은 우리 편에 선 사람, 하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인 것처럼 우리 편에 서지 않는 사람,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놓고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국민 이간질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피를 흘리는 구도입니다. 6.25 때 공산치하에서 완장찬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지주를, 또는 경찰관 가족을, 또는 군인 가족을 요새 말로 하면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인민의 적으로 몰아가지고 집단 학살한 그게 바로 이런 식의 국민 이간질에서 나옵니다. 국민 이간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을 이간질 시켜놓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악마화합니다. 그걸 요새 미국에서도 문제가 된 게, 그게 바로 디모니제이션입니다. 국민 분열. 두 번째, 우리 편에 안 쓴 사람은 악마 집단이다. 즉 서울시는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지만은 이게 법 집행에 이런 영향을 주면은 언젠가는 아주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까지 듭니다. 감사합니다.